예전에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남북 관계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이고 1년에도 몇 번씩 북한의 도발 소식이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북한과 확연하게 구분되었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분단 국가로만 알고 있어 남한인지 북한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문화 콘텐츠라고 합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포함한 모든 문화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전 세계의 유행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죠.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은 IT 강국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런 발전에는 한국인들의 영민한 머리와 재빠른 반응이 한몫을 하는데요. 이것이 한국인들과 일을 할 때도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인과의 근무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근무하는 일이 많아졌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IT 강국에서 살고 빨리빨리 해치우는 성격 탓에 업무 실적에 감탄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항상 같은 동아시아 세트처럼 묶이는 중국과 일본인보다 한국 직원을 선호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다는데 오늘 사연을 통해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프랑스에 근무하는 알리스 씨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랑스 파리 클리시에서 사는 알리스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프랑스에서 10대 대기업에 속합니다. 화장품 제조 및 유통까지 하는 기업체인데요. 특히 저는 여러 업무 중에서도 외국에 출장을 다니면서 해외 지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전통적인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였으나 최근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폭발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지사를 설립했고 저는 그 지사들을 오픈,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몇 동안 지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 각 나라의 근로자들의 특성이 보이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개인주의적이긴 하지만 근로에 있어서는 사무실에 직접 나와서 근무하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코로나 이후 유럽은 재택근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프랑스는 예외거든요. 각종 보고나 결정이 얼굴을 보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독일 근로자들은 시간에 굉장히 철저한 면이 있습니다. 한 예로 독일은 20년 전부터 근로시간 저축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관리해서 법정 시간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한 것을 저축계좌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정산하는 제도인데 독일인의 철저한 시간 개념을 볼 수 있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근무를 하다 보니 저도 꽤 오픈마인드라고 자부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사람들과 일을 해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네, 저는 동양 국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시아 중에 처음 출장을 간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무역을 오픈할 즈음에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다시피 했습니다. 엄청난 인구수 하나만 보더라도 매력적인 시장이니까요. 저는 세 번째 중국 지사 오픈을 위해 중국을 갔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 언어 장벽이 너무 컸어요.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다 하면 그래도 영어는 서로 조금씩 할 수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분명 어학 성적을 보고 인재를 뽑았다는데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대화가 안 되어 회의 때마다 통역사를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지시하면 제 날짜에 마무리한 적이 없습니다. 일이 늦으면 늦다, 어려움이 있다 등의 중간 보고수는 고사하고 결과물을 계속 안 줘서 물어보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기업을 아주 물로 보는 경향이 있었죠. 일이 진행될 리 만무했습니다. 일본 역시 좋은 기억이 안 나요? 하이하이 하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열심히 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요즘처럼 IT가 발달한 시대에 구식 방법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한 예로 엑셀 프로그램의 기능을 활용해서 1시간이면 만들 자료를 일일이 계산기로 계산하다 보니 퇴근 때까지 일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야근이 필수가 되고 근무 시간이 정말 길어집니다. 근로자 본인에게도 회사에게도 효율적이지 않죠?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 저는 아시아 쪽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한국에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마침 제가 한국 지사의 현지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저 역시 월급쟁이 시키는 거 하긴 하지만 저만 자꾸 아시아를 보내니 한숨이 푹푹 나더라고요.
저 역시 월급쟁이 시키는 거 하긴 하지만 저만 자꾸 아시아를 보내니 한숨 푹푹 나더라고요. 또 일머리 없는 사람들과 한동안 실랑이를 해야 한다 생각하니 시작하기도 전에 힘이 빠졌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은 절대 없습니다. 한국은 문화도 발달되고 예의가 바른 나라라고 들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지만 같이 일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한국인이 똑똑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로 비행기에 올라타서 한국 지사로 갔죠. 그런데 제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제가 가봤던 많은 나라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정말 잘 쓰고 있었습니다. 어학 점수만 있고 실제 말하기가 안 되던 중국과 달리 영어를 꽤 자유롭게 쓰고 있는 데다 발음이 확실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랐어요. 중국은 성조가 발달해서 영어 발음도 그 영향을 받고 일본어도 받침이 없는 언어의 특성상 영어를 할 때도 받침 없이 발음되는 것이 있는데 한국은 원어민 수준의 발음 구현이 가능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되려 제가 한국어를 잘 못 배울 정도로 한국어 발음은 다른 언어에 비해 어려웠습니다. 한국어 자체가 다양한 발음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어 발음은 그리 어렵지 않아 한국 사람이 영어 발음이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상대적으로 영어 발음은 그리 어렵지 않아 한국 사람이 영어 발음이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인과 근무할 때 굳이 통역사 없이 직접 대화를 하니까 업무가 확실히 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진가는 역시 IT 강국답게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근로자들도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 합계나 평균 정도 낼 줄 알지 엑셀 프로그램에 있는 함수라는 기능을 써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다 다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엑셀 프로그램 중에서도 고급 기능인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경력이 많은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20대 신규 직원도 저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일 정도로 프로그램 사용 스킬이 높았고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다 LI 생산성이 높은 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한국어 버전에 심각한 버그가 생겨서 저는 직원들에게 다른 일은 제쳐두고 일단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 오랜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인들의 빠른 작업 속도를 고려해도 총력을 다했을 때 최소 사흘은 걸리는 일이었죠. 일찍 해결되면 좋지만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본사에는 45일 정도 프로그램 에러 수정 기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사의 직원들에겐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기간 내에 끝나면 그만큼의 자유시간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죠. 저의 간절함과는 달리 한국 직원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저한테 잠시 주목하는 듯 하더니 금세 본인들 할 일 하느라 다시 모니터를 봤죠. 하지만 뭔가 빠릿빠릿하게 체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점심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좀 널널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335 모여서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버그나 제대로 처리할 것이지 저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있는지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본사 직원의 갑질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고 일단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업무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라고 알림 상자가 뜨는 것이었죠. 저는 업데이트를 먼저 시키고 다시 회사 프로그램에 접속했는데 깜짝 놀랐지 뭡니까? 제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다 보니 직원들이 보낸 업무 보고 메시지를 미처 보지 못했고 업데이트가 끝나니 직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버그를 수정했고 테스트까지 거쳐 오류를 전부 없앤 것을 확인했고 그로부터 3시간 간격으로 다른 에러가 없는지 체크 중이라는 보고서가 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 10시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실제로 더 이상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 이렇게 뚝딱하고 일을 해결해버리니 감탄을 넘어서서 그럼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하던 것은 뭐였지 하는 허탈한 기분까지 들 정도였죠. 이 일을 겪은 후로 저는 한국인 직원에게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고
한 명 한 명이 책임감과 일머리가 있고 IT 기술에 도 능숙하 저도 자연스레 일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출장 최초로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일찍 일을 마무리해서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가난한 한국, 전쟁 가능성이 높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문화 강국, 콘텐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이들은 얼마나 기를 쓰고 발전을 갈망했을까 하고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었던 유럽과 미국을 이제는 동등하거나 때론 어떤 분야에선 그들보다 훨씬 높은 레벨을 이룬 대단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가 정말 활발할 겁니다. 학습 능력과 일머리가 뛰어난 한국인들이 세계 다양한 곳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활약할 것입니다. OECD가 2012년 회원국 24개국의 만 16세에서 65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OECD 국가 중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국제성취도 평가협회에서 실시한 컴퓨터 사용 능력 분야에서도 한국의 중학생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죠. 알리스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영민함과 근면 성실함, 빠른 태도가 있었기에 경제 발전을 넘어 문화 강국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